자, 이번 강의는 저항 계음 및 표기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은 우리 회로 소자에서 회로 구성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그런 소자죠. RLC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 즉 TR, FET, 다이오드, OP앰프, PWM 이런 걸로 구성이 회로는 되어 있는데, 이 저항은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소자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냐, 저항은 전기 흐름을 방해하면서, 저항이라는 것은 전기 흐름을 방해하면서 전류 크기를 제한하는 요소다. 물론 저항의 용도는 많죠. 뭐 분압, 전압을 분압시키기 위해서 분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를 강압하기 위해서 저항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회로에서 풀다운 저항과 풀업 저항을 사용해서 정확한 신호를 갖다가 인식하기 위해서 VCC단에 걸어주는 연결해주는 저항과 그라운드단에 연결해주는 저항이 따로 있죠. 그래서 풀다운 풀업 저항의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저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기를 방해하는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어떤 회로 같은 데의 기판을 보면 이 무수하게 많은 이런 저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고, 뭐 이쪽도 저항이 있고. 그래서 저항이 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이 소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소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 소자에 그 뭐 표기명이 없네요. 뭐 띠 같은 게 있네요. 이 저항은 보통 표기명도 있긴 있지만, 뭐 이렇게 큰 세멘트 저항 같은 경우는 표기도 있지만, 지금 일반 저항들은 이렇게 뭐 어떤 글자로 표현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띠로 정해져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표기명이 있죠. 뭐 2옴 10W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숫자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 읽는 법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또 이 교체나 구매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또 저항에서 쓰는 것은 전번 강의 때 그 콘덴서에 대해 설명할 때 캐패시턴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캐패시턴스는 얼마나 전기를 잘 저장할 수 있느냐 정도를 우리가 캐패시턴스라는 얘기를 썼는데, 저항에서는 레지스턴스라는 얘기를 씁니다. 레지스턴스는 얼마나 전기 흐름을 잘 방해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가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이 전자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우리 쪽에 많이 출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전자 기술 세미나를 가거나 전자 포럼을 가거나, 또는 어떤 그 동호인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막 이런 용어들을 쓰면은 이게 표준 용어다 보니까 한국말로 직역을 하기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영어들을 많이 쓰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실력이 좋아서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표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의 소통이 되려고 그러면은 용어들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 대화를 하려면. 또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레지스턴스는 그런 의미를 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은 저항의 특성 및 규격입니다. 저항이라는 소자는요, 우리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전력을 직접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회로에 맞는 전격 전력의 저항을 써야 된다. 모양이 이렇게 된 건 보통 2분의 1W냐 4분의 1W냐 1W냐 2W냐, 아니면 아주 높은 전력에 쓰는 그 고전압 회로에서 쓰는 이런 5W짜리냐. 그래서 많이 틀리죠. 근데 뭐 회로에 쓰는 저항을 무시하고 이런 5W 저항을 쓰는데 회로에 어떤 맞지 않게 그러면 안 되겠죠. 낮은 것보다 조금 높으면 괜찮겠지만, 이런 그 저항은 전격 전력의 저항을 꼭 회로에 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1W 저항을 써야 될 그런 회로에 2분의 1W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겠죠. 예, 전력을 소비하는 물체니까 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맞는 전격 전력의 저항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항에서 제일 중요한 표기명은 저항값. 내가 쓰고자 하는 저항이 얼마나 되느냐. 얘는 지금 색띠 저항, 이 몰드 저항들은 이 색띠 저항이 있는데, 이 색띠 값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죠. 예. 물론 뭐 측정기로 하지만 언제 바쁜 세상에 측정기로 측정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해서 얼마짜리 저항 하고 나와야 되겠죠. 뭐 도구를 쓰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계산이 될 수 있는 숙련과 숙달이 필요합니다. 보는 저항값과
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저항은 전력을 소비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소자이기 때문에 전격 전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2분의 2W짜리 저항이냐 아니면 4분의 1W짜리냐 8분의 보통 쓰는 게 2분의 1W부터 5W짜리를 많이 쓰는데 우리 회로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분의 1W나 보통 1W짜리를 많이 쓰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 1W짜리 저항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립스보드 모니터에서는 립스보드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1W 저항이죠. 좀 일반 몰드 저항 조그만 거 2분의 1, 4분의 1 와트보다는 약간 큽니다. 이게 수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항의 크기를 보고 아 이거 1W짜리네 이렇게 알지만 우리 초보자들은 또 그런 부분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전격 그 저항값하고 이 전격 전력은 굉장히 저항에서 중요하다. 뭐 여기 보면 우리 최대 사용 온도가 있는데 콘덴사도 우리가 내열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100 마이크로 우리가 뭐 10V짜리인데 내열압이 105도씨짜리다. 그래서 85도짜리는 좀 지정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얘도 지금 그 최대 사용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여기 보면 뭐 탄소 피막 저항 같은 경우는 155도, 뭐 이런 권선형 저항 같은 경우는 좀 온도가 높게 견디죠. 최고 온도가 350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항값과 전격 전력이 얼마짜리를 내가 이 회로에 적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표기 의미인데요. 저항의 표기 의미.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 색디 저항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색디 저항은. 색디 저항이 보통 4색디가 있고 5색디가 있어요. 정밀도를 요하는 부분에서는 이 5색디를 많이 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읽냐면 이 색디에 보면은 이 간격이 좁은 쪽하고 약간 넓은 쪽이 있어요. 넓은 쪽이 우리가 이 곱수, 즉 승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런 저항을 보면 이 그림에서는 뭐 간격 차이가 크게 뭐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간격 차이가 지금 보면 넓습니다. 이 찬쪽이. 요렇게 간격이 이렇게 3개, 4색 돼 있으면은 네 번째 자리는 이 곱수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서 요렇게 좀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여기 승수다. 거꾸로 읽으면 안 되겠죠. 이걸 보면은 지금 4색띠인데 맨 끝에가 우리가 그 오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4색띠 같은 경우는 자 요것이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곱수, 오차인데 요 오차는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머리만 아픕니다. 그런 3개 띠가 되겠죠. 첫째 우리 콘덴서 우리 그 공부할 때 뭐 1, 0, 3이라고 한다면 여기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이게 곱수라고 얘기했죠. 0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1, 0에다가 0을 3개 붙여서 콘덴서는 피코파럿이니까 마이크로페럿을 고칠 수가 있죠. 1 마이크로페럿은 10의 6승 피코페럿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황색, 자색, 등색이다. 이 금색은 이 뭐 오차니까 따지지 말고 그러면은 요게 첫째 자리수죠. 황색이 4번입니다. 여기서 보면 황색이 요게 첫째 자리수. 여기서 색디표를 외워야 돼요. 검, 갈빨, 준호, 초파보인 이 머릿속에 외우십시오. 첫째 자리수에 보면은 이 황색이 4로 돼 있죠. 4. 자색. 이것이 뭐냐면 2번이죠. 자색. 적색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자색이 7번이죠. 7번. 네. 둘째 자리수가 7번. 47에다가 이 세 번째 자리가 승수라고 그랬죠. 0의 개수. 그러면 등색이 3이라고 해. 3. 여기서 보면 이 승수 3이죠. 등색이 0의 개수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47을 놓고 0의 개수가 3개니까 110, 100, 1000만 47,000오음이라고요. 47,000오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보통 킬로옴으로 얘기하죠. 보통 이 큰 것들은 1킬로옴은 몇 오음입니까? 1000오음이죠. 1000오음. 그러니까 얘를 세 자리를 떼어버리면은 47kg가 되는 거죠. 자, 5색들이 한번 볼까요? 4개, 맨 5배짜리는 오차니까 그냥 생각 말자고요. 그러면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셋째 자리수 이게 곱수입니다. 이 곱수. 그러면 황색이 4번이고 여기서 보면 황색이 여기 4번이죠. 4번이고 청색이 여기서 보면 청색이 6번이죠. 6번.
청색이 6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가 지금 자색이죠. 자색이니까 여기서 오면 3번이죠. 아, 자색이니까 7번이죠. 7번. 예. 그럼 4, 6, 7에다가 요 마지막 네 번째 띠가 뭡니까? 이게 곱수라고 그랬죠. 승수. 적색이니까 여기서 보면 예, 적색 네 번째 자리가 적색이니까 4가 되겠죠. 아닙니다. 4가 아니죠. 적색이니까 이 두 개가 되겠죠. 이게 0의 개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4, 6, 7에다가 0이 두 개 붙으니까 그죠? 곱수잖아요. 그러니까 46,705옴이 된다고요.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죠. 1kΩ면 1000옴이니까 0의 개수니까 하나, 둘, 세 개 앞에다 소수점 하나 찍죠. 콘덴서처럼. 그러면 46.7kΩ이 되는 거죠.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되겠죠. 1kΩ면 항상 머릿속에 1kΩ면 1000옴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콘덴서에서는 피코파럿을 쓰니까 1마이크로페럿은 10의 6승 피코페럿이다. 그래서 0의 개수가 6개만 제해버리고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고, 저항에서는 1000이니까 0의 개수가 1000은 3개죠.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빨리빨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색지표죠. 색지표. 머릿속에 갈발주노 초파보의 흰 0의 개수다. 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곱수니까 만약 갈발주노 초파보에는 갈은 0이니까 0의 개수 0은 10의 0승은 뭐예요? 1이잖아요. 1. 곱해나 마나수 하는 수. 그 다음에 갈색은 0의 개수가 1이니까 10의 1승은 10이죠. 예.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계산되고, 오차는 좀 머릿속에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정밀한 기계를 수리한다 그러면 오차도 우리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한 오차는 머리 아프니까, 에? 오차는 여기에서 오색띠 같으면 네 번째 거는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사색띠 같으면 요 네 번째는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요 세 개, 네 개 가지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사색띠네요. 여기 보면 이 간격이 넓죠.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이렇게 간격이 좀 실물을 보면 여기 그림에서는 간격이 없잖아 할지 모르겠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 이 금색이, 여기서 금색이 뭐냐면 오차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를 갖고 있다. 이 저항은 그렇게 표시한 거죠. 이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 간격이 여기 넓다고요. 그죠? 요 세 자리 요 간격보다 얘가 간격이 넓죠. 그래서 이게 오차구나. 이걸 거꾸로 읽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거꾸로 또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kg는 1000옴이다. 콘덴서에서는 1마이크로는 10의 6승 피코페럿이다. 그러면 연산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저항의 표기명이 몰드 저항, 아까 말한 색띠 저항은 우리가 색띠표를 알아야 되지만, 이 칩저항이라고 있어요. 칩저항. 칩저항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항이 조그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콘덴서처럼 이렇게 전격 규격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마다 보니까. 실제 실물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그 TV에 들어가는 인버터 보드인데, 여기 보면 요 저항들이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많이 있죠. 이렇게. 이게 칩 저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수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좀 애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항을 여기다 조그맣다 보니까, 규격이 조그맣다 보니까 여기다가 숫자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콘덴서 할 때 우리가 세라믹 콘덴서 103, 105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빨리 표기명을 빨리 읽지 않는다면 이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표기비가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자, 103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콘덴서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콘덴서처럼 이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셋째 자리수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3이라 되어 있다. 그냥 콘덴서로 같이 연상을 시키세요. 요게 첫째 자리수, 0, 둘째 자리수, 셋째 자리수가 배수니까 0의 개수다. 그래서 만약에 104라고 되어 있는 우리 칩저항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첫째 자리, 이 100에다 맨 끝에가 곱수라고 그랬으니까 100에다가
0의 개수가 4개죠. 4개를 붙이게 되면은 1kg는 1000오음이라고 그랬죠. 1메가는 10의 6승5음이죠. 그러면 여기 6개 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이. 여기 점을 찍으면 1메가옴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101이다. 그러면 10은 각 앞에 자리로 오는 거, 맨 끝에가 곱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0의 개수죠. 10의 1승은 1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1, 0에다가 0을 붙여주게 되면 얘는 105옴이다. 이거를 105옴을 킬로로 뭐 0.1kg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높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킬로옴으로 고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오음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204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20 넣고 맨 마지막이 10의 개수니까 10의 4승이라니까 결론적으로 0의 개수가 4개다. 그럼 20에다가 0을 4개를 하게 되면 그죠? 1kg는 1000오음이니까 3개를 날려버리면 200kg옴이 되겠죠. 자, 이건 빨리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 760이야. 얘 곱수라고 그랬지? 그냥 765오음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76에다가 10의 0승이라는 게 0에. 10의 0승은 뭐예요? 10의 0승은 1이잖아요. 또 수학 얘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다고요? 이런 건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죠. 10의 0승은 1이에요, 1. 그럼 76 곱하기 1이면 76오음이죠. 여기 속지 말라는 얘기죠, 요거. 끝에 자리요, 0은. 이거는, 76오음이라고 읽으면 된다. 이 곱수니까 10의 0승은 1이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수학이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2612다. 그러면은 261이 이제 이 숫자로 오고 뒤에가 곱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0의 개수가 2개예요. 그죠? 그러면 26만 1000오음이라는 것은, 자, 1kg는 1000오음이라고 했죠. 0의 개수 3개를 한번 빼봅시다. 하나, 둘, 3개. 이 앞에다 소수점을 붙이게 되면 26.1kg옴이 되는 거죠. 26만 1000오음이에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좀 약간 무식한데 이렇게 또 표현을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높은 정확값들은 우리가 이렇게 킬로로 환산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82J다. J는 우리가 5차를 얘기하는데 이거 생각하지 맙시다. 앞으로 계속 그냥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 82는 숫자 첫째, 둘째 사이에서 오고 두 번째가 0의 개수, 이 곱수라고 그랬으니까 8이 0의 개수 2개 붙이면은 8205오음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1kg는 1000오음이니까 하나, 둘, 3개 앞에다 소수점을 붙이게 되면 8.2kg옴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1200이라고 돼 있다. 1200이라고. 제가 끝에 자리수는 뭐라요? 0. 여기 속지 말라고 그랬죠. 자, 120에다가 10의 0승이니까 10의 0승은 1이다. 120 곱하기 1은 120이죠. 그래서 125 이렇게 읽으면 되고. 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5R6이다. R은 소수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점을. 그래서 5.6오음이다. 5.6오음.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글쎄 제가 이게 숫자 표기하는 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칩장에 예외 표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03x가 뭐예요? 03x 계산이 안 되잖아요. x가 곱수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이래.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무슨 기준이 있겠죠. 기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칩장 표기가 있어요. 나중에 제 카페에다 올려놓겠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SMD 코드집이라든가 칩장 표기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면은 메인보드에 보니까 이 칩장이 03X라고 돼 있는데 표기벽 대입 안 되는데 칩장 표기벽, 칩장 그 코드북에 보면 요거 찾아보면 03X가 10.5오음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찾지 않고 스마트 트위저나 또 우리가 테스트하기로 이렇게 재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이걸 안 보고도 용량 감퇴 안 된 것들은 디지털 테스터기나 스마트 트위저로 우리가 정확값을 산출해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측정한 값과 이 칩장 코드북에서 찾은 이 정확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북하고 측정한 값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디지털 테스터기로 해갖고 맞네?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용량 감퇴 모든 제품이라는 게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연식이 있으면은 뭔가가 다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사항도 있다. 그때 가르쳐준 거하고 틀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있어요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이걸 전자소자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좀 우리 수리맨들을 위해서 좀 참 똑같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참 뭐 세상에 내만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이 저항을 우리가 1kΩ을 놓고 우리가 저항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기계마다 얼마나 정밀도 차이가 있는가. 예? 그래서 지금 요 저항 아까 보여드린 립스보드에 보면 이 저항이 있어요. 이게 2차단에 1차단에 대콘을 기준으로 해서 반을 잘랐을 때 좌측은 우측은 1차단 좌측은 2차단이죠. 여기서 이제 5V 12V를 뽑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저항이 있는데 색띠가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을 보니까 색띠 저항이죠. 색띠 저항 색띠 저항인데 여기 보니까 이 간격이 넓은 쪽은 뭐라 그랬죠? 오차라 그랬죠? 이거 생각하지 맙시다. 머리 아프니까. 자, 여기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셋째 자리수 확대해서 보니까 첫째 자리수 갈색, 두 번째 자리 흑색, 세 번째가 곱수가 적색이에요. 저는 머릿속에 였어요. 검, 갈, 빨, 준호, 초파, 오의 흰. 대입시켜 봅시다. 자, 갈색. 검, 갈, 빨. 검이 0이죠? 갈이 1이죠? 자, 여기다 대입하면 1이 나왔어요. 검정색이죠? 0이죠? 검, 갈, 빨, 준호, 초파, 오의 흰 있으니까 0, 1, 2, 3, 4, 5, 6, 7, 8, 9. 예. 그 다음에 적색이 검, 갈, 빨이니까 검은 0, 갈은 1, 적은 2죠. 0의 개수죠. 10의 2승이니까. 그럼 10에다가 0이 두 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00ohm이 돼 있죠. 10,000ohm 이렇게 읽는 사람 없잖아요. 요거를 1kΩ면 1000ohm이니까 요 세 개짜리를 날려버리면 1000단위를 날려버리면 이게 1kΩ이 되겠죠. 그래서 1kΩ을 저항을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실장 상태에서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스마트 트위저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테스터기를 저항 모드 레인지로 놓고 측정을 해봤죠. 해봤더니 1kΩ이 0.991 거의 근사치 같게 나옵니다. 또 스마트 트위저로 재니까 0.993이 나왔어요. 큰 차이가 없죠. 기기가 좋고 나쁜 것은 물론 가격 차이도 있지만 이 정밀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차를 아까 감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감안한다 그러면 이거는 양품이다. 오케이. 예? 이것도 오케이죠. 예. 그래서 이런 장비로 쟀을 때 거의 근사치 값이 나오고 있더라. 우리 테스터기 봐도 디지털 테스터기가 뭐 후루꾸나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하고 우리 지금 쓰는 보편 타당한 이런 디지털 테스터기로 해보면은 이렇게 뭐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큰 오차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밀한 거 했을 땐 또 모르겠죠.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는 크게 없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 색디정을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이거를 코드북을 놓고 그죠? 색디표를 읽고 옆에 놓고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갈발전어 초파보인 그냥 우리 뭐 구구단 외우듯이 바로 나올 수 있게 구구단 그냥 외우면 그냥 머릿속에 나오잖아요. 762? 뭐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예, 그 뜻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중으로 이 색디표 검, 갈, 빨, 준호, 초파, 오의 흰 빨리 외우세요. 예, 오늘 중으로 과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선생님 그 측정할 때 뭐 꼭 그 붙인 상태 말고 띄어야 정확한 게 아닙니까? 물론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저항이 실장 상태는 모든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측정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 어떤 회로 중에서 부품 소자가 쇼트가 나거나 그러면 뭐 이상한 값으로 나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 실장 상태에서 뭐 이 저항 같은 건 제도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탈거해서 그 보드에서 PCB에서 띄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는데 큰 오차는 없죠. 큰 오차는 제가 볼 때 0.993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뭐 같은 값을 내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굳이 탈거해서 뽑아서 뭐 불필요하게 인두질 디솔더링 작업도 해야 되니까 몇 단계 좀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작업 공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실장 상태에서 해도 된다. 부득이 중에 어느 회소가 쇼트가 났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뽑아서 우리가 탈거해서 측정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큰 문제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다기능 테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다기능 테스터는 보통 이제 우리 수리맨들이 요즘 많이 보급돼서 많이 갖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콘덴사 용량 측정, 정전 용량 측정이라든가 콘덴사의 저항가 값을 우리가 읽기에는 좋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 방식이잖아요. 액정에 표시되니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나 이런 거 썼을 때는 숫자판에 뭐 그 숫자를 곱해서 곱수를 뭐 레인지의 곱수를 배수를 곱해서 아주 불편하죠. 요즘은 거의 디지털 방식의 이 장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거해 가지고 여기서 한번 다기능에다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995.75mm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실장 상태에서 한번 제가 이 다기능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979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라 봐야 되겠죠. 왜? 오차값을 정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5%에 아까 금색이죠. 금은무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생각하지 말자고 했죠. 머리 아프니까. 근데 그 오차를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뭐 정상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 스마트 트위저 요거는 원래 제가 장비 갖춰야 할 장비 부분에서 뭐 60만에서 120만 사한다 했지만 요거는 좀 저가 제품들이에요. 저 외국 해외 직구하면은 한 7만원 정도는 삽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는 표시가 돼 있죠. 표시가 제가 요거는 여기 표시가 있는데 RCD 저항 콘덴사 다이오드 뺏기 못 잽니다. L값 인덕터 값을 잴 수 있는 이런 우리 기능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코일 공부할 때 필요해요. 그게 LCL 메타나 이 스마트 트위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그 코일의 용량을 몰라서 이런 부분도 있죠. 좀 애석한 부분이 싸다 보니까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저항의 종류 및 표기명 분석을 한번 좀 볼게요. 뭐 저항은 뭐 이런 뭐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 피막 저항기는 뭐 안에 그래서 이제 탄소 피막 저항기가 이제 데미지를 입었을 때는 요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겉에 써 있는 세라믹이 이렇게 파져 있어 가지고 딱 보면은 탄 거나 파괴된 것들은 그렇게 돼 있죠. 요 1kΩ 저항 이런 것들은 이런 몰드 저항은 많이 쓰죠. 그래서 표기명을 보고 우리가 읽으면 되죠. 요 색뒤표를 머릿속에 외우라고 했죠. 검, 갈발, 준호, 초파보 외인.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몰드 저항을 보면 갈색, 흑색, 적색으로 돼 있어요.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곱수니까 10에다가 0의 개수 10의 2승이니까 1000ohm이라는 것은 킬로로 고치면 1000을 날려버리 뒤에 3개 0의 숫자를 날려버리면 1kg는 1000ohm이니까 요거는 그냥 1kΩ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 색뒤표를 이 탄소 피막 저항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계산이 된다. 자, 이제 금속 피막 저항기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와트 수가 보통 1와트 이상짜리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읽으면 돼요. 이것도 읽으면 되는데 뭐 별 큰 무리는 없겠죠. 요건 4색띠죠. 4색띠. 그죠? 요게 이제 오차인데 요건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4색띠 가지고 읽으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갈색, 적색, 흑색, 흑색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냐면 갈발준호 초파보인에서 101, 2 흑색이 0이죠. 근데 흑색이야. 흑색은 곱수를 보면 검 0이잖아요. 10의 0승이잖아요. 10의 0승은 수학 잘 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나오잖아요. 10의 0승 1이잖아요. 그럼 120에다 곱하기 1하니까 12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오차는 좀 가능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없다 생각하고 요거 4개 가지고 계산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시멘트 저항기죠. 요거는 좀 고전압을 저해주는 그런 데 많이 쓰는데 요거는 지금 표기명이 이거는 읽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2옴 10W짜리다. 이건 좀 높은 그런 데 쓰는 시멘트 저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시멘트 재질을 이렇게 좀 그 재질로 몰딩이 돼 있어요. 표기명은 그냥 이렇게 10W 2옴 읽으면 됩니다.
뭐 안에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뭐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몰라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상으로 알라고 하는 거지. 이거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냐 이거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예, 하지만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조한 사람이 만든 거를 분량 없는 부품을 소자를 사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요. 자, 아주 골치 아픈 게 이제 칩 저항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대부분이 이제 전번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SMD 소형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부품들 자체가 전부 이렇게 칩 형식으로 SMD 타입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소자도 점점 소형화가 되고 안에 있는 마킹들도 전부 다 우리가 다 읽고 해야 되는 막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뭐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칩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조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여기가 이제 우리 납땜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금속 표면이고 표시가 아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냥 콘덴서 읽듯이 이 숫자다 그러면 맨 마지막이 곱수다. 나머지 그냥 숫자다 오는 거다. 그냥 10이다 20 25면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예?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104다 그러면은 이게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 곱수니까 10에 0의 개수라고 그랬죠. 10에 4승이니까 0이 4개 붙는 거죠. 그러면 1 0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표기명대로 0이 4개 붙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 붙었다. 그럼 1kg는 1000오음이라고 그랬죠. 1, 10, 100, 1000만 10만 오음입니다.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걸 kg로 고친다면 1kg가 1000오음이니까 앞에 세 자리를 날리자고요. 그럼 얘는 100kg오음이 되는 거죠. kg오음이 이렇게. 앞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를 오음이라고 그러면은 요걸 이제 킬로로 환산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음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요걸 이제 킬로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주문할 때 100kg 칩저항 100kg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SMT라는 기술이 많이 발전됨으로써 SMD 부품들을 우리가 SMT 기술에 적용한 SMD 부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첫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SMT 부품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솔더링 하는 것도 자꾸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칩저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타버리죠. 그래서 열풍기나 인두기를 할 때도 굉장히 온도 프로파일을 잘 설정해서 작업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저항들을 구매할 때 한두 개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100개 단위로 구매해야 되니까 가능한 우리가 수리할 때 소손이 안 가도록 옆에 있는 어떤 소자를 솔더링 하거나 열풍기를 갈 때 요게 손상이 안 가도록 뭐 이게 열에 좀 견디지만 열에 못 견디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때는 뭐 캡톤 테이프 얘기했죠. 350도 열은 캡톤 테이프를 여기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여기 작업을 한다든가. 특히 패널 수리할 때는 아주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패널보드 특히 이제 액정 쪽에 패널보드 불량이 나서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스미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타이밍 컨트롤러 불량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패널에 보면 들어가는 액정에 붙은 이게 패널 보드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액정 글라스하고 연결돼 있죠. 이게 지금 ACF 본드로 불러져 있는 거예요. ACF 테이프라 그래가지고 이방성 도전 필름을 여기다 붙여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회로가 있는 것은 납땜이 되는 거고 회로가 없는 것은 이게 경화가 돼서 붙어요. 근데 얘를 수리한다고 이게 타이밍 컨트롤러인데 타이밍 컨트롤러는 AD보드에서 즉 그래픽카드에서 받은 정보를 1차 어디로 가냐면 AD보드 쪽에 스케일러로 들어가죠. 거기서 이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를 만들어서 어디로 공급되냐 이 커넥터를 통해서 이 타이밍 컨트롤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이제 LDI 칩 LCD 드라이버 IC로 이제 신호하고 이런 걸 보내줘서 글자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요걸 뛸 때 열풍기로 가게 되면은 얘가 녹아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화면에 라인 디펙터 현상이 생깁니다.
라인 디펙터는 뭐냐면, 자, 이런 걸 봤을지, 모니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좀 줄여볼게요. 모니터 화면이 이렇다 그러면은, 전원을 켰더니 여기 굵은 이렇게, 여기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굵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그 꺼멓게 안 나오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걸 라인 디펙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인 디펙터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그, TCP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요 플렉시블처럼 생기는 요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뛴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 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다 연산해서 이쪽으로 좀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요게 뭐냐, 요 안에 보면, 나중에 모니터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요게 LDI 칩이야, LDI 칩. LCD 드라이버 IC라는 놈인데, 얘가 반도체입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쟤보다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열로 인해서. 이 열에 약합니다, 이게. 얘를 수리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이건 노하우인데, 요 부분에다가, 이 TCP 있는 이 부분에다가 캡톤 테이프를 붙여서, 캡톤 테이프는 우리가 350도 열에 견딘다 그랬죠. 걔를 요 부분에 뒤집어 씌워서, 얘를 열 불능가해서 띄고 얘를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에 굉장히 약한 그런 그 소자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죠. 뭐 얘기가 좀 딴 방향으로 흘렀는데, 이제 모니터 실무 쪽으로 가면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그 패널 보드를 한번 이게 눈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전자 기판들이 SMD화 돼가고 있다 보니까, SMT를 적용한 그런 SMD 소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수리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이래야 될 그런 것들이 주의사항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몰라요. 하지만 수리를 진행하면서, 아, 이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또 떠오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을 수리하게 되는데, 자, 어레이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것이 경량화, 집접화 되다 보니까 이제 저항들도 이런 그 어레이 저항, 보통 네트워크 저항, 어레이 저항 얘기합니다. 우리 PCB 기판에는 CNCP로 되어 있는데, RNRP로 되어 있죠. R, 레지스터 약자를 짜고, N은 네트워크, P는 또 패키지, 이런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NRP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저항은, 자, 바로 나오죠, 답이? 330으로 되어 있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숫자 0의 개수라고 했죠. 33 곱하기 335옴이네? 아니잖아요. 0은 10의 0승은 1이다. 33 곱하기 1은 33오음이잖아요. 그죠? 바로 나와야죠, 이제 답이. 여기 이 저항을 33오음짜리를 이게 4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IC화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개 필요할 걸 이 조그맣게 간결 줄여서 여기다가 이제 335오음을 이렇게 뽑아서 다른 회로에 쓰고, 여기서 다른 회로에 쓰고, 이렇게 쓰는 하나의 어레이 저항이죠. 이런 것도 많이 보여요, 보면. 그래서 요즘은 뭐 자꾸 소형화가 돼가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게 이런 집접화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일례로 이런 저항을 보더라도 이렇게 네트워크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콘덴사도 마찬가지고, 칩 콘덴사, 저번에 설명했죠. 그것도 어레이 콘덴사라는 게 있는데, 걔도 만약에 10피코페럿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집접화 해가지고 4개 쓸 거. 그러니까 기판의 면적이 적어지겠죠. 여기 이렇게 4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를 쓰게 되면 이 기판 크기를 소형화로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스마트폰에 저항을 쓴다 그러면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집접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소형화를 시킨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 휴대폰 생각했어요. 벽돌만한 되지만 손 안에 들어오는, 그렇게 손 안에 들어오는 PC를 가질 생각을 했습니까?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은 예언했죠. 앞으로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뭐 전자지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80년대 생활하면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그래서 에이 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될 줄, 그게 참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 영화를 보면요, 저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데,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영화 트모로우 영화, 그 빙하기 시대가 오는 거, 그거 지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이게 환경경해가 심해지면은 이게 빙하기가 온다, 너무 심해지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휴, 그런 날이 오지 말길 바라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이
그런 부분들이 참 보면 좀 서글픈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레이 저항은 이렇게 한다. 330은 335면 아니다. 속지 말라고 얘기했죠. 10의 영승은 1이다. 곱수 머릿속에 외우시고요. 자, 이제 휴지형 저항기가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휴저블 레지스터라 그래가지고 우리 메인보드나 이런 데 보면요, 요 회로볼 위에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0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칩 저항인데 0 0ohm이네. 0ohm. 0ohm 뭐냐면 실제 저항이 없는 거예요. 도선이에요, 도선. 하지만 여기가 있는 거하고 이게 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틀린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이 저항은 저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휴지형 저항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를 보호하거나 과전류 흐르는 걸 방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검정, 녹색, 은색이라면 이 무시해도 저항값이다. 무시해도 좋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0ohm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이 뭐야? 이러지 말고 칩장 0이 뭐야 이거 얘기 안 했잖아 이러지 마시고, 0ohm, 휴저블 레지스타다, 휴지형 저항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면 안 되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회로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점퍼, 보통 보면 저가형들 보면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원래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아니면 회로 기술을 뭐 설계를 좀 아주 고난이도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제 보면 점퍼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 철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철선, 이런 것들. 원래는 여기다가 무슨 뭐 휴저블 레지스터라든가 뭐 이런 저런 걸 달아서야 되는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철선으로 연결했어. 이 철선으로 연결했다는 자체는 저항값이 높겠지. 이런 것들은 회로에 좀 저항이 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점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회로 표기명은 J, 뭐 점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점퍼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점퍼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급형들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0ohm 저항, 뭐 이런 휴저블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회로를 좀 더 보강을 한 그런 제품들도 우리 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자, 가변 저항기, 이런 거는 많이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이를 한다든가 자작으로 어떤 지그를 만든다든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뭘 테스트 하려는 것이 지금 5V에서 12V까지 써. 근데 5V 아답터 따로, 12V 아답터 따로 이렇게 뭐 사용하려다 보니 귀찮아. 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스텝다운 레귤레이터를 써가지고 만들어 보자. 뭐 벅 컨버터 레귤레이터를 써가지고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다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회로 구성을 할 때 가변적으로 해서 걔를 5V에서부터 12V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가변 저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 주변에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부품을 구입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죠. 요런 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요건 이제 5V부터 12V까지 가변되는 건데, 회로를 구성해서 여기서 이제 이 저항을 조정하게 되면, 가변 저항 조정하면 요 아웃풋 쪽으로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뭐 1에서 3A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암페어 높은 것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5V 사용하는 게 있고, 뭐 어떤 다이용품을 하나 만들었어. 걔가 5V가 사용되는 게 12V가 사용된다 그러면 아답터 두 개를 구매해서 이렇게 쓰기에는 귀찮잖아요. 하나 만들어서, 그죠? 가변해서 3V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변을 해가지고 12V 쓰고 하면 우리가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많이 팔고 이렇게 제작하게끔 키트로다가 많이 파니까 심심할 때, 뭐 심심하다고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필요할 때 제작을 해서, 요즘은 이제 보통 보면 뭐 다이용품들 많아서 뭐 TV도 다이용품으로 사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꾸며보는 것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기초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기도 좀 저기겠지만, 실력 되면 이런 것도 만들면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아두이노 강좌 때 이런 것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하면 재밌어요. 과학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 이게 또 소질에 맞아야 또 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실험 같은 경우.
이 수리하다 보면 이제 립스보드 수리하다 보면 이제 대전압권 내에서 310V, 450V 이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전 잠 만들다 아주 전기 올라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했죠. 이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전기도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장갑을 끼고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예. 전기 올마서 뭐 감전돼서 좋은 건 없으니까. 죽지는 않잖아요.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전류는 전하, 전기적인 특수가 갖고 있는 어떤 전하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자, 저항의 연결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